정말 그토록 원하는 삶이 있는가? 진정 그렇다면 그것을 그저 꿈으로 남겨두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살면서 딱 한 번만 독해지면 된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끌어당김의 법칙을 독하게 습관으로 장착해보라.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주는 습관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습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의 부 혹은 성공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목표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당신을 데려다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습관으로 장착될 때까지만 독하게 하면 된다. 그 이후로는 딱히 독해질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이 습관으로 자리잡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는 끌어당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당신을 위해 세부 실행 방법을 인수분해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원하시는 소망을 얼마 만에 끌어당기고 싶은가요? 10년, 5년, 1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빠른 기간 안에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끌어당김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결국 끌어당김을 빠르게 이루거나 늦게 이루거나 혹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에 완전히 제대로 된 끌어당김 맞춤형 마인드와 나의 꿈이 세팅이 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끌어당김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강력한 끌어당김 세팅을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그럼 강력한 끌어당김 세팅을 위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와이 대저택님의 저서 더 마인드에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끌어당김의 10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방법들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원하는 곳에 최단 거리로 도달하게 해준다고 하죠. 지금부터 이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원하는 삶을 현실화하려면 일단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방법 4가지, 즉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시각화하기, 감사하기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6가지 방법을 추가한다. 내가 스스로 끌어당긴 법칙의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도대체 언제 다 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습관이 되면 무의식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이 모든 방법을 직장인이던 시절부터 해왔다. 내가 끌어당김의 맥시멀리스트인 이유는 단 하나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 그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빨리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상을 현실화한 모든 순간이 다 그러했다. 투자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무의식에 새로 설치한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경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끌어당김의 효과가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을 당신도 부디 알게 되길 바란다.
나머지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트에 목표를 적기. 일본 최고의 마케팅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가 정말 강하게 권하는 방법이다. 그는 노트에 128개의 목표를 적었고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가는 6,000개의 목표를 적었다고 한다. 내가 키 마스터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나만의 노트에는 현재 총 35개의 목표가 적혀 있다. 원래 29개의 목표가 적혀 있었으나 조금씩 늘어났다. 노트에 인생의 최종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목표들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 목표들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목표 역시 얼마든지 적어도 좋다. 예를 들면 인생의 최종 목표와 그 하위 목표들은 자산이나 수익과 관련된 경제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커리어나 다른 부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역시 얼마든지 적어도 좋다는 말이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하는 삶이라는 목표는 명확하게 하나여야 하지만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목표의 개수는 얼마든지 많아도 괜찮다. 또한 전혀 다른 종류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노트에 적어도 상관없다. 자, 이제 원하는 것들을 당신만의 노트에 모두 적어보라. 새로운 목표가 떠오를 때마다 얼마든지 추가해도 좋다. 참고로 간다 마사노리의 128개 목표 중에는 총리가 내 책을 읽고 너무 인상 깊었다며 나에게 전화를 한다 라는 목표도 있었다고 한다. 나 역시 직장인 시절엔 팀장이 되었다. 인사평가 S등급을 받았다. 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1억을 모았다. 아파트 투자로 몇 년까지 30억 원을 모았다. 선임 10호봉이 되던 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벅찬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와 같은 목표들을 적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노트에 목표를 적어 나가면 좋을지 감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 하루에 정확히 딱 2번 읽는 것이 전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목표를 읽어보라. 2번 읽는 시간을 다 합쳐도 하루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소리 내서 읽어도 되고 여의치 않다면 속으로 읽어도 된다. 목표를 적어둔 노트를 항상 지니고 다녀도 좋다. 그런데 왜 하필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에 읽어야 할까? 그때가 무의식으로 향하는 최적의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앞서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인 목표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의식은 방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문장을 과거형으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큰 목표 아니야? 현실적이지 않잖아. 의식이 이러한 생각을 마구마구 올려보낸다. 그러니 철통같이 막아서서 방해하는 의식이 비실비실하게 무장해제된 바로 그 순간에 무의식으로 침투해야 한다. 그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바로 직전이다. 참고로 내가 적은 35개의 목표 중 10개는 이미 이루어졌다. 현실로 펼쳐진 목표들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고 이제 더는 읽지 않는다. 둘째,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이 방법은 난이도가 가장 높다. 끌어당김의 모든 법칙을 다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목표를 손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강도거나 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 나 역시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100번이라면 모를까. 결코 짧지도 않은 문장을 1000번, 그것도 90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말해야 한다니. 솔직히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걸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날 바로 산책을 하며 1000번씩 말하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1시간 반 정도 걸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자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90일 뒤 나는 결국 해냈다. 내 무의식의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는 한층 더 강화되었고 내 삶도 이렇게 또 한 번 바뀌어갔다. 이 방법을 실행하는데 돈 한 푼 들지 않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는다. 매우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다. 도대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는 이유도 습관화를 통해 무의식에 목표를 각인함으로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100일도 아니고 90일일까?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특정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실행하도록 한 결과 그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 평균 12주가 걸렸다. 즉,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말이다. 밥 프록터는 그의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 무의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며칠, 몇 주 소리내어 말한다고 해서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하루에 1000번씩 90일 동안은 해야 무의식이 바뀐다. 그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 셋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불 감사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사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서 이야기했다. 여기에 하나의 치트키를 더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진짜 최고의 하루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했는지 이야기해도 좋다.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아직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날 하루를 이미 다 경험한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끌어당김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나는 이 방법을 나의 무의식을 선발대로 보내서 오늘 하루 펼쳐질 감사한 모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눈 뜨자마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주 작은 소리라도 표현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비록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극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긍정의 플러스 에너지가 채워진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선불로 돈을 내고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 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싶다면 선불로 감사해보자. 그리고 그 감사한 결과를 당신 두 손에 받아들여라. 넷째,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기. 지금부터 아주 의외의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하이파이브다. 방법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서 하이파이브를 하면 된다.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당신의 두 눈을 쳐다보는 그 순간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더욱이 거울 속 자신을 또 다른 나 혹은 나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적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자, 이제 거울 속 당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해보기도 전에 민망하다고? 처음에는 나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욕심은 잠그고 나 혼자 있는데 말이다. 처음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던 그날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거울 속에 나와 손이 맞닿는 순간 왼쪽 뒤통수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실제로 강하게 들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다. 이 방법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신은 언제 누구와 하이파이브를 하는가? 보통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줘야 할 때, 응원해 줄 때,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 순간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된다. 하이파이브는 두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의 효과도 똑같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이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초 미만이다. 다섯째, 작은 끌어당김 경험하기.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목표는 보통 중장기 목표다. 중장기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끌어당김의 효과를 가까운 시일 내에 느끼고 싶다면 작은 끌어당김이 도움이 된다. 작은 끌어당김이란 다음과 같이 일상에서 굉장히 작고 소소한 일들을 상상으로 시각하는 방법이다. 평소 절대 자리가 나지 않는 주차장에 오늘은 내 자리가 정확히 딱 한 자리 남아있다. 나는 오늘 빨간색 우체통을 본다. 오늘 나에게 작지만 좋은 일이 생겼고 지인 A가 나에게 축하 문자를 보낸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을 상상으로 시각화한 후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이 방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작은 끌어당김을 일상에서 경험함으로써 끌어당김 자체에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작은 끌어당김을 자주 시도하다 보면 엄청나게 애쓰지 않고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이불 정리하기. 침대 정리는 매우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의 아주 큰 장점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성공을 습관으로 만들어 자동화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침대 정리는 최대한 손쉬운 일로 최대한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침대 정리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년 365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이 1년 중 절반만 침대 정리에 성공했다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180여 번의 작은 성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1년 내내 성공했다면 무려 365번의 성공을 경험하는 셈이다. 둘째,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건네지만 정작 스스로는 격려하지 않는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그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본다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이거 하나는 성공했구나. 아침에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정리를 잘해놓고 나갔네.
바로 그 순간 스스로를 마음껏 격려해 주어도 좋다. 긍정의 에너지가 내면 가득 차오를 것이다. 이 책에 끌어당김의 모든 법칙을 풀어놓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0번씩 말하기. 두 번째,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간 쓰기. 세 번째,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네 번째, 감사하기. 다섯 번째, 노트에 목표를 적고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 여섯 번째,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일곱 번째, 선불 감사하기. 여덟 번째, 셀프 하이파이브 하기. 아홉 번째, 작은 끌어당김 경험하기. 열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이 모든 방법은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전부 내가 직접 해본 방법이다. 왠지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 자신에게 제일 잘 맞거나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방법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또한 조금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여러 방법을 동시에 시도해도 된다. 다만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선택한 방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다. 여전히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작가, 자기개발계의 대가인 밥 프록터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나도 도무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전기로 저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